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그냥 곱셈 나눗셈 공부하듯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루트 3과 루트 5를 근호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곱하게 되면 루트 15.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루트 3과 루트 5를 곱해서 루트 15가 됐으니까 루트 15를 다시 거꾸로 루트 3 곱하기 루트 5로 표현해도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루트 안에서는 말이에요. 루트 안에서는 4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마치 약분되듯이 사라지면서 4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음수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서 루트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은 4의 제곱과 같으니까 항상 결과는 양수로 나온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루트 4의 제곱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4와 같으니까 어차피 얘가 이것과 같아서 그냥 4가 된다. 똑같은 루트를 두 번 곱하면 그냥 4로 표현해도 괜찮겠다라는 것도 가능하죠. 나눗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아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루트 15 나누기 루트 3을 한다고 얘기하면 루트는요. 하나로 통일해서 한꺼번에 크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얼마든지 약분이 가능하죠. 3일은 3, 3, 5, 15 해서 루트 5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트 15를 루트 3 곱하기 루트 5로 써도 괜찮아요 라고 썼어요. 그러면 하나로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약분이 가능하죠. 결과는 똑같아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 개념 적용하기라는 문제가 좀 몇 가지 나와요. 한번 봅시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10은 무엇과 같으니까? 루트 안에서 한꺼번에 곱한 것과 같으니까 루트 3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루트 2 곱하기 5루트 3 이런 계산할 때는요. 루트 앞에 있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게요. 그래서 2 곱하기 5 그리고 루트가 씌워져 있던 루트 2와 루트 3은 루트 안에서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숫자끼리 곱해서 10 안에 있던 루트 값 계산해서 10루트 6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루트 30 나누기 3 나누기는요. 분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분수와 나누기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분모에 루트 3을 써도 되고 그래서 하나의 루트로 뒤집어 씌워지면 3분의 루트 30 해서 약분하니까 루트 10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법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분자에 있던 루트 30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10으로 바꿔서 써준다면 분모의 루트 3하고 약분해서 사라져도 괜찮다. 잘 되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네 번째. 8루트 5 나누기 2루트 5래요. 이것을 2루트 5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하나로 쓸 필요 없이 루트 5는 루트 5께 약분해서 사라져버리고 2와 8만 약분해서 정확하게 4라고 얘기하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을 넘어갈 텐데 요거 하나 넘어가기 전에 요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루트 3분의 3을 약분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3은 루트 안에서 제곱을 해서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써도 괜찮아요. 기억하세요. 그냥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과 같습니다. 분모에 3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루트 3 하고 정리가 돼요. 나중에 다시 연습할게요. 자, 개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호가 있는 식들의 계산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 요 개념을 잘 생각해 볼게요. 자, A와 B가 일단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음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그때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는 양수인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근호 안에서 루트 A B제곱이라고 써 있을 때 제곱이 됐던 A는 바깥에 나가도 됩니다 해서 A 루트 B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네요. 루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과 같기 때문에 제곱이 된 2는 바깥으로 나가도 돼요 해서 2루트 3으로 써요. 우리 같은 값입니다. 알아채야 돼요. 우리는 같은 값입니다. 루트 12가 2루트 3과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루트 A 제곱분의 B라고 나왔어요. 사실 분모도 루트 안에 들어있고 분자도 루트 안에 들어있지만 분모에는 A 제곱이 있었어요. 얘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지만 루트 밖으로 나가는 거지 분모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에만 루트를 짧게 씌워주고 끝납니다. 아,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A는 루트 밖으로 나간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쓸 때 말이에요. 특히 남학생들이 좀 대충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3분의 5. 자, 이러면 참 애매하죠. 이게 전체 루트를 씌운 건지 분자에만 씌운 건지 애매하죠. 루트의 범위를 쓸 때 분모까지 쓸 거면 정확하게 길게 써주고 분자만 쓸 거면 분자에만 짧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로로 쓰는 이 분수 가로대 위로 루트가 올라가게 써주면 돼요. 자, 요거는 기억하시기로 하고 두 번째 그 밑에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루트 4분의 3, 4는 2의 제곱이라서 2는 나가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했습니다. 읽을 때 잘 보세요. 이 숫자를 읽을 때는 루트 2분의 3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읽을 때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읽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루트 2분의 3 있는 경우도 있어요. 셋 다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곱이 된 수는 바깥으로 뺄 수 있을게요 하고 빼는 연습을 했어요. 다른 값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갈 거예요. 자, 그럼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던 2가 다시 근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제곱해서 들어가세요. 그래야 원래의 값 루트 12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A 루트 B가 있었다면 그 A는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A 제곱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B를 곱하면 결국에는 근호 안에서 한꺼번에 A 제곱 B로 들어갑니다. 자, 분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분수는 분모에 A가 따로 있었지만 근호에 들어가면 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에 써주면 루트 A제곱분의 B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 얘가 바로 지금 밑에 있어요. 오, 자, 지금 두 번째 얘만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분의 루트 32였어요. 그런데 32는 그냥 놔두고 분모에 있는 4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서 하나로 뒤집어 쓰고 나니까 루트 16분의 32 돼요. 안에서 약분하고 딱 2로 끝났죠. 그래서 루트 2 이래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자, 조금만 더 밑에 들어가서 자, 루트 지금 요 두 번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4분의 루트 32인데요. 32는 보세요. 4, 4,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의 제곱 곱하기 2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건 첫 번째에서 배웠어요. 제곱이 된 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4루트 2가 분자가 됩니다. 분모에 4가 남아요. 둘이 약분돼서 루트 2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쓰세요. 자, 개념 더 알아보기. 여기도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A 루트 B의 꼴로 나타낼 때는 B는 제곱인 인수가 없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게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루트 300은요. 2의 제곱 곱하기 75죠. 그래서 2루트 75로 표현해도 값은 틀리지 않습니다. 값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값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맙시다요. 헷갈린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자와 식을 배울 때 2분의 4x라고 표현한 건 틀렸어요? 값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x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배웠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300은 2루트 75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루트 300은 한번 볼까요? 루트 300은 밑에 있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우리 편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자, 루트 300을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3 곱하기 100으로 빼세요. 이게 훨씬 쉽죠? 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뺄게요. 그럼 제곱이 된 건 나간다고 했으니까 10이 나가요? 10루트 3. 소위수 분해할 때 꼭 일일이 2와 5까지 분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곱수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자, 루트 300을 표현한 또 다른 방법. 어떤 사람은 5의 제곱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했습니다. 12 안에는 2의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값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수일 때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음수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세요. 바깥에 마이너스 2가 있었거든요. 그 마이너스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4가 되겠죠. 4, 5, 20. 2라고 쓰지 않아요. 항상 양수만 안으로 넣는다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앞에 있던 마이너스는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음수입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건들지 맙시다. 앞에다 따로 빼놓고 집어넣고 싶으면 2만 집어넣으세요.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20이라고 표현하죠. 아, 음수는 굳이 제곱해서 안으로 넣는 게 아니구나. 음수는 항상 바깥에 빼놓고 숫자만 제곱해서 넣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루트 300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보세요. 루트 12에다가 루트 3을 더한대요. 덧셈이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설마 루트 15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항상 이렇게 푸는 학생들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루트 4는 2와 같고요. 루트 9는 3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9를 루트 13이라고 계산을 한다고요?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이니까 2 더하기 3은 5죠? 5를 루트를 씌우면 루트 25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죠? 루트 13과 루트 25가 같지 않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방금 배웠던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요건 다 다음 시간 배울 거지만 미리 살짝만 이야기할게요. 루트 12를 아까 어떻게 했더라? 4 곱하기 3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꾸어서 루트 3으로 쓰고요. 얘는 2가 바깥으로 나가서 2 루트 3으로 써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2 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더하게 되면 루트 3을 마치 문자처럼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치 2x 더하기 x는 3x라고 쓰던 것처럼 3루트 3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덧셈이 가능해졌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루트 안에는 최소한의 제곱으로 나갈 수 없는 값만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자, 여기 조금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이용할 거예요.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양수의 제곱근을 어림한 값은 제곱근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여요? 제곱근표에는요. 1부터 99.9까지만 나와 있어요. 더 작은 수, 더 큰 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방금 배웠던 이 제곱근의 성질과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안에서 100보다 큰 수인 경우에는 100을 따로 빼서 뽑아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얘 여기 한번 봅시다. 얘를 볼게요. 루트 132는 제곱근표에 없어요. 제곱근표에는 99.9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31을 굳이 100을 억지로라도 끊어 빼겠다라는 생각으로 1.32 곱하기 100으로 빼세요. 그럼 100은 나갈 수 있습니다. 10의 제곱이라서 10 루트 1.32 그래서 1.32는 제곱근표에 가서 찾는 거예요. 찾아서 1.149입니다 하고 나니까 11.49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제곱이 되면 근호 밖으로 나간다는 성질을 이렇게 이용하는군요. 자, 만약에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0.5는 제곱근표에 없습니다. 1보다 작아서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걸 10분의 5로 고쳐주면 루트 10분의 루트 5로 표현할 수도 있죠.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곱근표에 가서 루트 10도 구해야 되고 루트 5도 구해야 되는데 그 루트 10과 루트 5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합니다. 위아래 10을 한 번 더 곱해서 분모가 누군가의 제곱이 되도록 10의 제곱이 되도록 빼줄게요. 그러면 분모만 바깥으로 빼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0분의 루트 50으로 쓸 수 있다면 루트 50은 제곱근표에 가서 찾으면 되고요. 10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10분의 루트 50을 찾았더니 제곱근표에 7.071 하고 나와요. 우리가 10으로 나누거나 10으로 곱할 때 간단하게 소수점만 옮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져요. 자, 실전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개념 적용 문제. 루트 410 너무 커요. 자, 잘 보세요. 소수점을 두 자리를 뜯어서 여기다 쓸 생각을 한다면 4.10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100 곱하기 4.1로 찾으세요. 그러면 100은 바깥으로 나가서 10이 됩니다. 루트 4.1은 책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얘가 가르쳐줬어요. 2.025래요. 그럼 지금 중간가정 쓰면 10 곱하기 2.025를 곱하니까 소수점 하나만 더 늘려주세요. 20.25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0.041 얘는요 너무 작아요. 1보다 작아서 100분의 1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0분의 1로 만들어 봤더니 4.1이라고 쓸 수 있네요. 혹시 이 과정이 안 되는 사람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과 수업을 하다가 저는 요 과정이 잘 안 돼요. 요 부분만 되면은 이거 쉽거든요. 요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특별히 별도로 연습하도록 합시다. 100분의 44.1. 자, 루트 4.1은 분자로 남겨놓고 분모는 10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0분의 루트 4.1. 다행이에요. 루트 4.1은 제가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럼 중간가정 써줍니다. 10분의 2.025라고 쓸 거죠. 10으로 나누면 더 작아지는 값으로 가기 때문에 소수점이 더 줄어들어요. 앞으로 나갑니다. 0.2025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풀어요. 자, 실전으로 가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오늘 공부한 거 연습 삼아서 하나하나 풀 거예요. 1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루트 6과 루트 7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곱하면 돼요. 6, 7, 42.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는 밖에 것끼리 곱하세요. 곱하기 6이 되고요.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6루트 14. 자, 그 다음 3번은 약분 가능한가요? 자, 약분이 가능하면 마이너스는 건들지 말고 커다랗게 하나의 분수로 표현합니다. 5분의 60.
약분을 하죠. 약분을 하면 12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12가 됩니다. 루트 12는 근호 밖으로 빼요. 자, 근호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근호 밖으로 뺀 것까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고 이거 왜 안 하죠? 이럴까봐. 자,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2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써줘요. 마이너스 앞에다 두고 절대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들어가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6분의 5는 약분이 되나요? 안 됩니다. 6분의 5는 약분이 안 되고요. 루트 3이 분모에 있는데 분자 좀 보세요. 루트 21이에요. 자, 21, 73, 21. 루트 7 곱하기 루트 3으로 분해가 가능하죠. 바로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6분의 5 루트 7입니다. 이대로 끝내세요. 이 정답이에요. 이걸 혹시 루트 7을 문자처럼 말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오른쪽 문제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답지는 찾아서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최대한 작은 수로 남겨놓고 빼는 연습을 하자고 하네요. 자, 루트 48은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루트 48 소인수분해 한번 가르쳐 줄게요. 자, 4 곱하기 10이라고 해도 되는데 9구단에서 여러분이 아마 입에 붙은 수가 6, 8, 48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6은 2 곱하기 3이고요. 8은 2의 3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48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죠.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루한 방법이죠. 실수도 하여 어떤 학생은. 2의 4제곱이면요. 루트 밖으로 나갈 때 잘 기억하세요. 지수를 절반을 버리고 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밖에서 4루트 3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4가 되네요. B 값도 구하러 갑시다. 자, 이거 두 번째 거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밖에 있는 5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얘기죠. 루트 밖에 있던 값이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5 루트 2는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5의 제곱으로 들어가지요. 25인데요. 그래서 50이 돼요. 그래서 B값은 5다. 이렇게 얘기 좀 되겠어요. 화면 정지해놓고 오른쪽 문제도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해주고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루트 22에다가 C를 더하면 3루트 7이래요. 잘 보세요. 3 곱하기 7을 하는 거 아니에요. 3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말입니다. 제곱해서 들어가야 돼요. 3의 제곱 곱하기 7과 같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서 9, 7, 63이 되죠. 이것이 22에다가 얼마를 더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63에서 22를 빼면 되겠네요. C값은 41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루트 2를 A라고 하고 루트 3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16은 A, B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216. 소인수 분해를 해봤나요? 자, 216을 6으로 나누면 6, 3, 18에다가 6, 6, 36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6으로 곱해져요. 6의 3제곱입니다. 216은 6의 3제곱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 두 번 곱한 거 곱하기 6으로 빼줄 거예요. 그러면 제곱한 거 바깥으로 나가서
6 루트 6이 됩니다. 다시 루트 6은 6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2를 a로 바꾸고 루트 2를 b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자, 천천히 잠깐 멈췄다가 들어도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으세요. 어려우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7번을 봅시다. 다음 중 루트 60이 7.746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제곱근을 어림하여 구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있어. 없는 것은 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자, 1번 문제. 공이 너무 많아요. 공이 많을 땐 이렇게 계산하세요. 잠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습니다. 자, 둘, 셋, 넷, 5. 보세요. 내가 만약에 60을 이용을 한다면 소수점이 여기 와야 돼요. 아, 그러면 뒤에 동그라미가 4개 붙은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60 곱하기 만으로 해석을 하죠. 동그라미 개수가 4개면 10의 4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동그라미 개수만큼 10의 지수로 갑니다. 이런 것도 노하우 가르쳐줬으니까 고맙죠? 자, 10의 4제곱. 자, 아까 잠깐 했었는데 4제곱 되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를 반으로 깎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의 제곱으로 바깥에 나가고 루트 60만 곱하면 돼요. 10의 제곱에다가 10의 제곱 100이니까 100에다 곱하면 돼요. 직접 계산까지 해볼까요? 자, 그러면 100 곱하기 7.746입니다. 해서 7.746에 100을 곱하면 소수점 2개 뒤로 넘어가니까 774.6이라고 계산 가능합니다. 1번은 가능해요. 2번도 볼게요. 2번은 6천입니다. 6천. 자, 다시 얘기할게요. 60에다가 이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 소수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어버려서 60을 따로 분리한다면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00도 그러면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10의 제곱 나갈 수 있죠. 10 루트 60이라고 쓸 거고요. 루트 60이 아까 얼마였더라? 10 곱하기 7.746이요. 소수점 한 번만 옮깁니다. 77.46으로. 괜찮죠? 아직도 답이 안 나왔네요. 못하는 거 나오라 그랬는데, 그쵸? 자, 세 번째 3번 넘어갑니다. 루트 0.6 안 될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10분의 6인데 나는 루트 60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분모 분자에 60을 만들기 위해서 10을 곱하면 분모가 10의 제곱이 돼요. 분모 나갈 수 있습니다. 10분의 루트 60이라고 써요. 자, 루트 60이 얼마였냐면 7.746이었죠. 그러면 10을 나누게 되면 소수점을 하나 당기죠.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0.7746 계산 가능했는데요? 맞아요. 3번까지도 가능합니다.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0.06이 나왔어요. 자, 0.06 조그맣게 것처럼 분수로 바꿔볼게요. 얘는 100분의 6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였어요. 얘는 이미 100이에요. 얘 그냥 나가면 되는데요. 10분의 루트 6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루트 6과 루트 60은 우리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아요. 루트 60을 안다고 해서 루트 6의 값을 쉽게 10을 곱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트 6은 제곱근표에서 다시 찾아야 돼요. 지금 루트 60 가지고 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이 녀석이네요.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5번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은 0.006이에요. 꼴보기 싫긴 하겠지만 자, 소수점 계산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연습하고 풀 수 있습니다. 루트 소수점 뒤로 하나, 둘, 세 자리니까 분모는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괜찮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분자를 6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10을 곱해줘 버리면 분모가 100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개수만큼 10의 지수라 그랬는데 10의 4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100의 제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얘는 그럼 100이 바깥으로 나가고 100분의 루트 60을 계산하는 거니까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산해주면 100분의 7.746인데 잘 보세요. 분모에 100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수점 2개가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0.0746이라고 써줘야 돼요. 끝까지 답 계산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